나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쵸? 그치만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띵.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하. 저희 꽤 오랜만이죠?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올리고 싶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몇 가지 약간 힘든 일을 겪으면서 멘탈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관점이 달라졌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성장하고 회복한 나름의 성장 스토리? 그 성장 스토리를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약속 나가기 전에 겟레디 뮤비를 하면서 써들어 보려고 해요. 어찌 보면 자존감.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로 받아들이는 게 자존감의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요소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백을 그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도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건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계기로 자존감이 이런 거구나, 자기 수용이 이런 거구나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깨달았는데 이거 틀어놓고 화장을 하셔도 되고 그냥 가볍게 흘려 들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타고난 기질이 사람을 좋아한대요. 저 진짜 많이 되어봤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궁금하고 인류애적인 마음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진짜 그래서 사람을 좀 잘 믿어요. 예, 이번에도 좀 그러면서 큰 코를 다쳤는데 일단은 스킨케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힘드느라 막 3일을 밤새고 못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피부가 그렇게 건조해지지 않았던 치트키 템이 있어요. 앰플엔의 세라마이드샷 풀세라 앰플인데요. 원래 앰플앤 브랜드 자체가 앰플 맛집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써보고 처음에는 되게 촉촉하다, 좋다 뭐 이 정도였는데 계속 쓰면 쓸수록 건조라 해야 되나? 그게 좀 잡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하얀 우윳빛 밀크 제형이거든요. 엄청 가볍고 촉촉해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피부 안에서 완전 건조해서 땡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싹 사라졌다 해야 되나? 원래 이 세라마이드 성분 자체가 피부 보습에도 좋지만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데 되게 좋은 성분이래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트러블도 좀 덜 나고 좋은 컨디션이 좀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만큼 피부 장벽이 튼튼한 게 중요한데 피부 보습이랑 장벽 개선에 탁월한 세 가지 세라마이드가 조합해서 세라 콤플렉스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려 5만 PM이나 이 앰플에 들어있대요. 앰플 자체가 우리 일반 저자극 테스트랑 다르게 민감성 피부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도 무자극 판정을 받은 거예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화장 전에 발라주면 진짜 촉촉하고 화장이 막 더 뜨거나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건조하다 싶을 때 저는 이거를 한 겹 더 바르고 자거든요. 그럼 다음날 촉촉하게 약간 뽀샤시 하면서 촉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유수가 크니까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렇게 바르고 자주 자요. 그래서 저도 피부가 좀 예민하고 민감한 편이다 보니까 우리 지팡이 분들께 추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가을 없어졌잖아요. 아니 근데 가을 어디 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을이 없어졌어요? 진짜 겨울이 오면은 실내 안팎으로 온도차가 또 너무 심하니까 피부가 더 건조해질 거란 말이죠. 이 앰플로 미리미리 우리 피부 보습이랑 피부 장벽까지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앰플앤의 세라마이드 앰플 단독 기획 세트는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 둘 다 무려 10,000원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물량 가면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써줄 건데 제가 또 테무 하이틴 걸로써 하이틴 걸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상처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저를 자책하기 되게 바빴어요. 개복치로서 또 예민하게 해가지고 또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구나. 다 제 잘못이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가족들이나 친구한테, 지인들한테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됐는데 다들 엄청 걱정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게 좀 제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건이었거든요. 내가 자존감이 정말 많이 낮아져 있었구나. 그거를 이번 계기로 느꼈는데 도대체 자존감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걸까를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일기 쓰고 책 보고 심리학 유튜브 보고 완전 이쁘게 피부 표현 되지 않았나요? 촉감이 좀 차오르는 느낌으로 아직도 찹찹찹
첩첩첩. 제가 이거 일본 가서 사온 건데 이런 유분기 잡아줄 때 잘 쓸 수 있는 그런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얘기를 하는 거니? 지수야, 언제쯤 너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제가 거의 20대 후반이잖아요. 이젠 진짜 고치고 나 진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수용과 자기 인정이 진짜 뭔지 온몸으로 느꼈던 게 상처받았던 순간들 있잖아요. 어른이 아니어도 돼. 학생 때라도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상처받았던 때를 떠올리면 진짜 어린 나, 어린 지수가 그 상황을 겪고 있고 나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제 3자 입장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지수가 너무 갑자기 안쓰럽고 불쌍하고 너무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진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을 때 진짜 펑펑 울었었어요. 너무 고생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작에 좀 해줄 걸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걸 느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망감이 교차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이번에 심리학 분들 의학 그런 거를 막 보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의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이에요. 상당히 두꺼워요. 심리에 관해서 연구를 하신 선생님?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있잖아요. 인정 욕구 자체는 우리한테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요소거든요. 근데 인정 중독이 되면 안 되는데 저는 제가 인정 중독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근데 나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남한테 주는 거랑 똑같대요. 나에게 목줄을 걸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고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내면의 고민이 있었어서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나를 평가하는 주체를 그 힘을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랬던 말씀은 자기 연민, 자기 존중, 자기 인정 등등등 먼저 있어야 타인도 존중할 수 있대요. 근데 또 여기서 역설적인 건 그래서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해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걸 분노하고 내가 이걸 못 참아 하면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사랑과 연민으로 봤을 때 그래, 저 사람도 참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 전 너무 갔어요. 저도 한때 진짜 이 세상이 싫고 이 사람들이 싫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거리 두고 미워하고 할수록 내가 힘들었어요. 그런 걸 감명을 받고 막 글 쓰고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하고 싶은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편하더라고요. 정말 상처지만 용서할 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을 좀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어찌 보면 환연에서도 눈치 되게 빠르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어딜 가면 한 명 한 명을 다 신경 써요. 저한테 그 상담할 때도 그러셨거든요. 어디 갔다 오면 남들보다 에너지를 2~3배 쓰고 오는 거라고. 그 이유가 이런 건지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고 소중한 게 뭔지도 알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가족들이랑도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고 진짜 많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너무 가볍고 약간 앞으로가 기대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나이가 드는 건지 좋아하는 사람들 챙기고 가족 챙기고 나 챙기기도 바쁜데 힘들어하기에는 그 시간이 아까워요. 내가 힘들 때 상담도 좀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몸 아프면 병원 가듯이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상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거를 그냥 평생 묻어두고 살 건지 털어내고 진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건지는 내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자존감은 항상 이게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또 낮아지고 또 꺾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항상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을 가야 오르막길이 좋은 걸 알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희 언니가 저한테 해준 말 중에 위로가 됐던 게 있었는데 나를 땅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은 하늘의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요. 브랜드는 떠다니고 계속 바뀌잖아요.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인드가 결국에는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인드이지 않을까. 진짜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쵸? 그치만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띵. 나 혹시 뭐 떨어뜨렸나?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아 진짜 정신없죠. 예전에는 이런 제 모습을 자책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니 약간 내가 짱이다 이런 마인드를 강제로라도 주입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짱은 아니고 내가 최고는 아니야. 근데 이런 점은 좀 괜찮아. 이거 붙이고 얘기하는 게 바보 같아. 요즘에 그 퀸갑이 디바망을 하잖아요. 자존감 지킴 영상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맘대로 캐시 매니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모두가 저런 마인드를 갖고 산다면 이 세상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댓글 볼 때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럴 때 유튜브 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한 거거든요. 어느 순간 그거는 까맣게 있고 초이스 막 이러고 생각하고 힘들게 영상 찍고 힘들게 편집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도 막 팬 계정 만들고 싶다고 연락 주시고 좋아한다고 하실 때마다 사실 저는 진짜 아직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뭘 하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만큼 나는 진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힘들고 나서는 제가 안 해봤던 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거든요. 이제는 수영도 배울 거고 제가 물 공포증이 있거든요. 삼촌 보고 있나? 삼촌이 어렸을 때 저를 빠뜨렸어가지고 그 후로 공포증이 생겼는데요. 이번 기회로 그 생각을 했어요. 강해지고 싶다. 나 강해질 거야. 이렇게 근데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화장을 뭘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멀티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돼요. 그냥 뭐 하다가 누가 부르면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오,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케어 레디 유미를 해봤는데요. 물론 저도 진짜 부족하고 아직 정말 해결해 나가야 되는 숙제들이 정말 많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위로도 되고 힘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조금이나마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사람 뭐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하늘이 진짜 너무 예뻐요. 한번 보실래요? 보이시나? 아니 안 보여요. 이야 지금 완전 노을 지는 중.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팡이들을 위한 댓글 이벤트 선물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라벼. Quite like you can lift me up, and the truth is I'm falling.